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하고 있다면,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화를 참습니까? 아니면 참지 못하고 터뜨리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화를 참아내야 좋은 사람, 이런 인식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한 화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준비된 방송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제대로 낼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이렇게 화내보세요. 관계가 더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여성 내담자는 친구 모임에서 항상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비꼬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옷 내가 입으니까 좀 다르다. 너는 왜 늘 남들보다 튀려고 해? 이런 말들을 듣고도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지만 어느 날 똑같은 말을 들은 뒤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다음 모임에서 같은 친구가 또 한 번, 넌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기분이 나빠요. 듣기 싫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분위기는 이상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친구는 당황한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그 후부터 그녀를 향한 불쾌한 말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야 할 땐 내야 합니다. 단지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화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바로 그 적절한 화내는 법, 3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대신 우아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화를 제대로 내는 방법,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자신을 향한 분노로 되돌아오고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되 그 감정을 감정적으로 휘두르지 않고 말로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 동료가 회의 중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런 건 좀 유치하지 않아요? 이때 많은 분들은 억지로 웃으며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거나 표정이 굳은 채 그 자리를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제가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제 아이디어를 무시당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이건 내 감정을 감정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틀렸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나의 불쾌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내 말이 영향을 줬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점점 그녀에게 선을 넘었고 어느 날 자신의 외모를 대놓고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말이 나는 많이 속상해. 그 말 듣고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그 말 한마디에 친구는 처음으로 당황했고 이후로는 그녀를 향한 말투와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게 성숙한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도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노는 지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무기로 휘두르지 마시고 말로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그 한 문장이 상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제대로 내는 두 번째 방법, 행동을 멈추고 침묵으로 전환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터져나오며 결국 감정의 홍수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히려 행동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화의 표현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눈빛 하나,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훨씬 더 큰 파장을 줍니다. 한 남성 내담자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야, 그 나이에 아직도 혼자냐? 여자들이 너 보면 도망가지 않냐? 사람들이 웃었고 그도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 웃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겠다고요.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물 한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후 돌아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사는 당황했고 그 이후로 그를 향한 말장난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 상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장 품위 있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행동을 멈추고 침묵하는 순간은 첫째, 상대에게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둘째, 여러분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셋째,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침묵은 겁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생략하고도 가장 많은 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이기고 싶다면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아한 승리다. 물론 이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침묵의 목적은 상대가 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늦게 도착하지만 그 울림은 더 오래 머무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말로 대꾸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며 눈을 감아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화를 제대로 내는 세 번째 방법, 경계를 긋고 관계를 재정립하는 단호한 선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할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오래 알고 지낸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호한 경계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 내담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끊임없는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직장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혼은 언제 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 식사 메뉴 하나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이 넘도록 한 번도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엄마는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라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어렵게 준비한 시험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에서 자신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지금의 침묵은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정확히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해 의견을 주시더라도 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먼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엄마가 저를 아끼시는 마음은 알지만 그 표현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데까지 그녀는 수십 번의 연습을 했고 심장이 뛰는 걸 억누르며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했고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조심스럽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경계 선언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내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불쾌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추고 있다면 상대는 그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단호한 선언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문장은 감정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내면에 갇혀 있다가 결국 가장 추한 방식으로 터져나온다. 여러분, 침묵은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한 번쯤은 정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화내는 방식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3살의 남성 직장인 박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수 씨는 늘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어떤 갈등이 생겨도 묵묵히 참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부서의 한 후배는 그를 점점 더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 진수 씨의 말을 자르거나 그건 좀 구시대적이죠라고 비꼬듯 말했고, 심지어 점심자리에서 선배님은 좀 답답하잖아요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진수 씨는 늘 속으로만 화를 사겼고 그 감정은 점점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후배가 또다시 그건 좀 너무 단순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조금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방식이 조금만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후배는 당황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후배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고 진수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참아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말하고 나니 진짜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두 번째 사례는 29살의 대학원생 이지훈 씨 이야기입니다. 지훈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의견을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중 한 명이 늘 그녀의 말에 태클을 걸거나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왜 그런 생각을 해? 라며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지훈 씨가 말할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눈을 굴리는 등 명백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녀는 갈수록 위축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임 도중 그 친구가 또다시 넌 왜 늘 이상한 말을 해? 라고 말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모임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내 말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 앞으로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 모임에 더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 친구들도 지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지훈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모임의 분위기도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감정을 참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결국 상대의 태도를 바꾸었고 무너졌던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결코 화를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절제되었지만 단단하게 나는 이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이상은 불쾌하다는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화내는 방법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이 더 아픈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화내기를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화내기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화를 내면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화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관계는 보이지 않게 썩어가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은 내가 참아야 할 일인가? 아니면 말해야 할 일인가? 참아야 할 일인지, 말해야 할 일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반복성입니다. 상대가 실수처럼 한 번 말실수를 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나 행동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말하면 감정일까? 태도일까? 감정으로 말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태도로 말하면 목소리는 낮고 표정은 차분하며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 말이 불편합니다. 그 표현은 나를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말은 감정이지만 태도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 번째, 내가 이 화를 통해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인가? 화를 내는 목적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 하나를 긋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바라는 변화를 말 속에 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이처럼 바라는 바를 함께 말하면 상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예시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할 때,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내가 뭘 알겠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말은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부탁드리지만 그런 말은 자제해 주세요. 두 번째,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깎아내릴 때, 그건 그냥 참고 자려잖아. 그런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땐 바로 정중하게 말하세요. 그 표현은 조금 불편하게 들립니다.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은 괜찮지만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표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사적인 경계를 넘을 때, 그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이런 말에는 한 번은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속마음을 그렇게 쉽게 판단받고 싶지 않아. 내가 나를 걱정해서 말하는 건 알지만 내 입장에서 그 말은 상처가 돼. 이런 식의 말은 절대 공격적이지 않지만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경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철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본능적인 도구다. 다만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후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이제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용기의 한마디를 건네드리겠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대신 지혜롭게 내는 법,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방식,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멈추고 침묵으로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법, 즉각적인 반응 대신 고요한 태도로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 명확한 경계를 긋고 그 경계 위에 존중이라는 다리를 놓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화를 터뜨리는 것도 억지로 삼키는 것도 아닌 관계와 나 자신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화를 내는 것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 참음 속에서 점점 지치고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화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일 수 있습니다. 화를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단단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자유의 문을 조금은 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 감정을 끝내 말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화를 꾹 참고 웃으며 넘겼던 순간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 행동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